여러분, 그 화려하던 대한민국,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한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88 올림픽 개막식 그날, 전 세계가 잠실 운동장을 쳐다봤죠. 굴렁쇠 굴리던 그 어린아이 위로 비둘기가 날았고, 외신은 한국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렀어요.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간 나라. 1962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9.5%씩 성장하던 그 나라.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IMF가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봅니다. 한 자릿수도 아니고 2%도 안 되는 숫자. 그리고 KDI는 2040년대가 되면 0%대로 떨어진다고 못 박았어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0.3%. 우리 오종퇴공 어르신들은 평탄하게, 검소하게 그 한강의 기적을 직접 만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무릎 치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평탄하게 살아오신 게 진짜 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잘 아시잖아요. 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 그날 밤하늘에 한국이라는 2글자가 박혔어요.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굴렁쇠 굴러가는 거 보면서 다들 그랬어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그 시절 부러우셨나요?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댓글로 한번 그 시절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적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그 88 올림픽 때 우리 성장률이 11.7%였어요. 두 자릿수. 근데 지금은 1.9%. 그리고 15년 뒤엔 0%.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 시절은 진짜 무서울 게 없는 나라였어요.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음 시작할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근데 35년 만에 24배로 늘었어요. 매년 9.5%씩. 복미로요.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찍었고 1996년에는 OECD 가입했어요. 선진국 클럽. 그때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회사 다니시던 분들은 매년 보너스가 올랐어요. 자영업 하시던 분들은 가게 하나 하면 자식 셋 대학 보냈죠. 강남 아파트는 사면 사는 족족 값이 2배가 됐고요. 삼성은 일본 소니를 따라잡았어요. 현대자동차는 미국 도로를 달렸고요. LG가전은 유럽 거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보셨죠?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외국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 우리가 만든 텔레비전이 미국 백화점에 진열된 거.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솔직히 지금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시절 분위기는 단 하나였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무조건 낫다. 그게 한국의 디폴트였거든요.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6년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못 박았어요. 선진국 평균이 1.8%니까 간신히 평균을 넘은 거예요. 더 매서운 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2025년에 낸 잠재 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에는 0.1%까지 떨어진다고 발표했어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부터 마이너스 0.3%, 한국 처음 있는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이에요. KDI는 이걸 발표하면서 직접 말했어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이게 정부 산하 연구기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KDI 보고서 그대로. 그리고 같은 시점 국회 예산정책처 NABO도 인구 전망에서 한국 총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어요. 집원 45년이면 4,899만. 결국 권위자가 입을 열고 통계가 박히고 사태의 심각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정부 연구기관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황금기가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외전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시계가 멈췄다는 것. 둘째는 우리가 살림 솜씨를 잃어버렸다는 것. 셋째는 추격당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 추격하는 나라로 뒤바뀌었다는 것.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무릎 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인구 시계가 멈췄어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할 사람과 살 사람. 둘 다 인구죠. 근데 우리는 둘 다 빠졌어요. 통계청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에 발표한 인구 전망 자료를 보면 한국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세로 들어가요. 집원 45년이면 4,899만. 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빠져요. 30만 명? 도시 하나가 매년 사라지는 셈이에요. 합계 출산율은 2026년 잠시 0.9까지 반등했지만 장기 평균 0.92.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정 70 어르신들 키울 때 보통 자녀 둘 셋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식 세대가 한 명도 안 낳고 있다는 얘기예요. KDI가 이 부분에서 직접 말했어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이게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부 연구기관이 마이너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일할 사람도 줄고 소비할 사람도 줄고 세금 낼 사람도 줄어요. 한국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매년 30만씩 퇴사하는 거예요. 후임 신입은 안 들어오고요. 이건 다른 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본은 한 세대에 걸쳐 천천히 늙었거든요. 우리는 30년 만에 똑같은 속도로 늙고 있어요. OECD 어느 나라도 이 속도는 처음이에요. 글로벌하게 봐도 한국 다음으로 빠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한번 떨어진 인구 곡선은 다시 안 올라와요. 한번 늘면 한참 가고, 한번 줄면 또 한참 가요. 우리 5070 어르신들이 만든 그 자녀 둘, 셋 세대가 한 명도 안 낳고 끝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이 거품에 끼지 않으셨잖아요. 검소하게 자식 한두 명 정성껏 키우신 거. 그게 결국 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살림 솜씨를 잃어버렸어요.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1차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험한 거 다 넘기셨잖아요. 라면 한 봉지로 한 끼 해결하시고, 옷 한 벌 10년 입으시고, 자식 학원 안 보내고 책 한 권 사주시던 그 살림 솜씨. 그게 한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살림 솜씨가 없어졌어요.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 보면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24년 기준 200%를 넘었어요. OECD 평균이 130%니까 거의 1.5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들이 끄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안 사신 명품. 그게 한국 명품 시장 매출 2023년에 1조 원 넘었어요. 그 사이 우리 5070 어르신들의 일상은 그대로예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점심은 집밥,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게 행복이었던 우리.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폐업률이 2024년 기준 9.5%. 식당 열에 한 곳이 매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오는 새 가게도 같은 운명. 골목 상권 자체가 회전문이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 세대는 더해요. 자취방 월세 100만 원, 점심 한 끼 15,000원, 커피 한 잔 7,000원,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이 나가요. 저축은 0, 결혼은 미루고, 출산은 포기. 결국 인구가 안 늘고, 소비가 안 늘고,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절 자랑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콩나물 한 봉지로 살았다. 우리는 보너스 받으면 적금부터 들었다. 우리는 빚 무서워서 자식한테도 빚 안 남겼다. 이게 시장의 응답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온 어르신은 살아남고 화려하게 산 세대는 빚더미예요. 우리는 이걸 그저 지켜보면 돼요.
평생 살림솜씨로 일군 그 통장.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실단 진입 직전이므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이없는 추락 장면은 따로 있어요. 100% 무릎 치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추격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 추격당하는 나라가 됐어요.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우리가 만든 그 자부심. 혹시 30년 전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1995년 삼성이 일본 도시바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잡았어요. 그날 일본 NHK가 직접 보도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렸고 1990년대에 LG가 만든 텔레비전이 유럽 거실에 들어갔어요. 1998년에는 우리가 만든 핸드폰을 빌 게이츠가 들고 다녔어요.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2010년대 K-팝이 빌보드에 올라가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BTS가 뉴욕 양키 스타디움을 채웠어요. 그 화려함의 정점에서 우리 자식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제 진짜 선진국이다. 정상 사람의 반응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일본 부럽지 않다. 이제 우리도 미국 부럽지 않다. 월요일은 외국 출장, 수요일은 글로벌 컨퍼런스, 금요일은 K-팝 콘서트. 그게 2010년대 한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26년 IMF가 발표한 인도 성장률이 6.48%, 중국이 4.4%, 한국이 1.9%. 인도가 우리보다 3.4배 빨라요. 중국은 2.3배. 그 사이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요. 한국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에 밀려요. 한국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한테 밀려요. 한때 추격받던 그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말. 똑같이 우리가 듣고 있어요. 추격당하고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사례를 보세요. 일본 GDP가 1991년 세계 경제의 15%였어요. 30년 후 2021년에는 5%,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1980년대 일본 성장률이 연평균 3.8%, 1990년대 1.5%, 2020년대 0.5%, 작년 2024년에는 0.1%. 사실상 0이에요. 일본은 3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잃어버린 30년. 그 시절 일본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30년 시차로 KDI 잠재 성장률 보고서가 그걸 그대로 박았어요. 직원 41년부터 0.1%, 비관 시나리오 마이너스 0.3%.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참한 예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1895년 아르헨티나 1인당 GDP가 세계 1위였어요. 1900년에는 세계 5대 부국, 캐나다, 호주보다 잘 살았어요. 1913년 세계 경제의 1.2% 점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파리로 쇼핑 다니던 시절. 근데 그 다음 100년이 정체였어요. 100년. 지금은 중진국이에요. 인권율 40%. 메시의 나라라는 별명만 남았어요. 부유했던 나라가 10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한 추락이 아니에요. 시대의 종말이에요. 예전엔 88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봤어요. 지금은 인도 GDP 성장률이 한국의 3배라고 외신이 쓰고요. 그 사이가 38년이에요. 1988년에 88 올림픽을 봤던 우리 어르신들이 2026년에 한국 성장률 1.9%를 보고 계세요. 같은 분이 같은 눈으로. 여러분, 그 시절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살림 솜씨가 정답이었어요. 그 시절에도 검소하셨던 어르신들, 그 시절에도 적금 되시던 어르신들, 그 시절에도 자식 위해 빚 안 지신 어르신들,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황금기를 평등하게 정리하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가볼게요.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어요.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어느 순간 황금기 위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칼날은 자산이에요. 1980년대 한국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어요.
1988년에는 11.7%, 1990년 9.8%, 1991년 13.4%,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하던 나라. 그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세요. 2024년 한국 명목 GDP 성장률 4.3%, 2025년 3.9%, 2026년 1.9%,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에서 1%대로. 그 사이 일본 GDP 비중은 30년 만에 15%에서 5%로 떨어졌어요.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0.1%, 비관 시나리오 0.3%, 처음 보는 마이너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자산이 외환 시장도,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그게 다 자산 응징이에요. 두 번째 칼날은 체면이에요.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했어요. 그날 신문 일면이 다 선진국이라는 단어였어요.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어요. 한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전 세계 정상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2026년 IMF 보고서 표지에서 한국은 신흥국 옆에, 인도 옆에 적혀 있어요. 인도 성장률 6.48%, 중국 4.4%, 한국 1.9%, 인도 다음, 중국 다음, 한국. 이 순서가 30년 전엔 거꾸로였어요. 한국, 중국, 인도. 그게 뒤집힌 거예요. 외신이 한국을 부를 때 쓰던 단어가 바뀌었어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아시아의 늙어가는 호랑이로 체면이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칼날은 관계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한때 한국은 자녀가 많은 나라였어요. 한 집에 평균 두셋, 명절이면 30명씩 모이는 집안. 근데 지금 한 집에 자녀 1명, 그것도 안 낳는 집이 절반. 합계 출산율 0.70.9. 인구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져요. 친척이 없는 사회, 손주가 없는 사회, 명절이 사라지는 사회, 일할 사람이 없는 사회. 그 사이 자식 세대는 빚더미,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고, 부모 의지하고. 한국이라는 가족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자산도, 체면도, 관계도 동시에. 한 번도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했던 그 한강의 기적 신화가 시간 앞에서는 평등하게 정의되고 있어요. 일본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이제 한국도 그래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요. 황금기는 결국 안 영원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시간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5070 어르신들. 그 황금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화려한 사람들 아니에요.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1962년 한국이 한 사람당 87달러였을 때, 그때 공장 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새벽에 빗자루 들고 골목 쓰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1980년대 자식 셋 학원 못 보내고 책 한 권 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1990년대 IMF 외환 위기 때 금부치 들고 은행 앞에 줄 서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 평탄하고 검소했던 일상이 한국을 만든 거예요.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화려한 골프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화려한 명품 백화점이 만든 게 아니에요. 콩나물 한 봉지, 라면 한 그릇, 적금 한 통장. 그게 한강의 기적의 진짜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적은 없지만 잃을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들은 화려했다가 추락하지만 우리는 평탄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을 보세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누가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일본 5070평탄층이에요. 검소하게 적금 들고 자식 한두 명 정성껏 키우고 빚 안 지신 분들. 일본 사회를 지탱한 게 그분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이 0%대 성장률 시대에 들어가도 검소하게 살아오신 5070 어르신들의 통장은 그대로예요. 시간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화려함은 위험하고 검소함은 안전해요. 자산을 화려하게 굴리면 한 번에 날아가요.
자식한테 검소함을 가르치면 평생 가요. 우리 손주들에게 화려함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평탄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 손주들 인생 보험이에요. 단순한 추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함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시대예요. 우리 5070이 평생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화려하던 대한민국,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답은 명확해졌어요. 시간이 정리하는 중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30년 호황이 다시 30년에 걸쳐 평등하게 정리되는 중이에요. 일본 따라가고 아르헨티나 따라가고. 첫째, 시장이 결국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9.4% 성장률에서 1.9%로 다시 0.1%로. 둘째, 살림 솜씨가 끊겨서 자식 세대가 빚더미예요. 셋째, 추격하던 한국이 추격당하는 한국이 됐어요. 인도, 중국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앞에서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5070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 진짜 답이었어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지키세요. 화려한 투자, 화려한 소비, 화려한 자랑. 그거 다 위험해요. 콩나물 한 봉지 사시던 그 살림 솜씨, 그거 지키세요. 그게 평생 보험이에요.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을 가르치세요. 명품 사주지 마시고 적금 통장 만들어주세요. 외제차 태우지 마시고 책 한 권 사주세요. 그게 손주들 인생을 지키는 진짜 유산이에요. 셋째, 시간의 응징을 관찰하면서 자기 길 흔들리지 마세요. 옆집 사장님이 강남에 빌딩 샀다고, 친구 자식이 미국 명문대 갔다고, 손주가 명품 들었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5070이 살아온 그 평탄한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한마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부탁드렸죠. 그 시절 1988년 88 올림픽 보셨던 분들, 부러우셨거나 자랑스러우셨던 분들, 아직 안 쓰신 분들 댓글로 한번 그 시절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적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지 알려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신화, 화류계 템프로, 잘 나가던 자영업자, 골목 상권, 보고 싶은 몰락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시간이 결국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5070의 평탄한 길이 진짜 부자였습니다.